자, 안녕하십니까, 남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편입수학을 준비하는데 가장 첫걸음이 될 기초수학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저는 컴팩트 앤 퍼펙트 강한수학 남종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대학수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점검을 좀 하고 편입수학의 기초수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대학수학이건 뭐건 간에 수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지만 수학적인 이론은 펼쳐져 나가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논리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실 뭐 당연히 수학이니까 수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수를 좀 더 확장시킨 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식을 가지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푼다든지 함수를 도입한다든지 라는 내용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편입수학의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첫 번째 과목인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이전에 대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내용들이 잘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벡터랑 행렬들도 공부하게 됩니다. 벡터랑 행렬을 공부해서 이래야지만 다변수 미적분학이 이어지는 미적분학 강의죠. 자, 그렇게 되고 선형대수를 공부하는데도 당연히 선형대수가 행렬을 공부한 단원이기 때문에 행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학수학이라는 것도 편입수학의 범위인데, 공학수학을 잘 하려면 사실 미적분하고 다변수하고 선형대수를 종합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4개, 노란색으로 표시된 4개 과목이 여러분들이 편입수학을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될 과목들인데, 그냥 갑자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수학은 상당히 체계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부터 커리큘럼이 차근차근 쌓여져 나왔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되는 친구들, 즉 다시 말하면 미적분학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약간 기초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수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논리를 따지기 위한 첫 번째 집합과 명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집합과 명제는 사실 중학교 때 내용부터 그 고등학교 때 내용까지를 전부 다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기초수학 강의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자세하게 가르치는 강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념만 2시간 내내 설명을 드리고 그제 후에서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흐름대로 순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집합과 명제를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라는 거지, 아시죠? 아시죠? 이런 얘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안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아마 제가 아시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아시죠? 말고는 아시죠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와 연산, 수를 다루는 거고요. 식을 다루는 거고요. 식을 다루다 보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초수학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엇을 위한다 그랬죠? 미적분학을 풀기 위한 기본 도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끝나고 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제는 기하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들, 식을 다루는 것들도 다뤄봐야 됩니다. 사실 순수하게 도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수학에서는 계산을 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뭐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도형을 더 이상 도형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공부를 하시게 되고 여기까지가 기초 수학의 3분의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함수 파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부터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함수를 미적분학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함수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수학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수업은 바로 미적분학,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초수학에서 함수의 모든 내용들을 싹 다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함수들을 어떻게 부르고 용어들, 그리고 함수들의 종류별 특징들을 싹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범위는 고등학교에 이전해서 배우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범위에 국한되는 함수들을 다루게 됩니다. 대학교 미적분학에서 다룬 함수들은 대학교 미적분학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고요. 이쪽은 고등학교 이전 함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벡터라는 내용들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벡터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죠? 네, 벡터는 다변수와 선형대수를 위해서 필요한데, 실제로 벡터 말고 행렬 같은 경우도 선형대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행렬은 사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미 삭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행렬은 역시 선형대수에서 다시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고, 벡터만큼은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이 벡터를 다룰 때에는 공간도형과 같이 벡터를 아는 데 필요한 공간도형, 공간좌표라는 내용들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사실상 필수적인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내용 중에 어차피 미적분학에서 다시 할 것들은 빼고요. 다시 말하면 그 고등학교 수학 내용 중에 미적분학에서 할 내용들을 빼고 나면 남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중학 수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결합시켜서 사실 양이 매우 방대하지만 그걸 다시 컴팩트하고 그리고 퍼펙트하게 재구성한 강의가 바로 이 기초수학이고 제가 가르치는 기초수학 강의 중에서 가장 자세한 강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당연히 개념 강의를 먼저 수강하셔야 됩니다. 개념 강의가 길 겁니다. 제가 한두 시간 요약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 가르쳐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개념 강의부터 먼저 수강하시는 거고요. 이어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예제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그리고 예제 문제 스스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풀고 나서 예제 문제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예제 문제를 아직 풀 수 있는 엄두가 안 난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듣고 예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예제까지 정리가 될 텐데 자, 그리고는 이제 유제가 숙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로 유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유제랑 해설이랑 확인해 보시면서 아, 내가 예제 문제를 비슷한 문제로 나오더라도 잘 풀 수 있구나를 확인하신다면 기초수학이 제대로 점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마인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랑 달리 이 마인드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학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컴팩트 앤 퍼펙트. 자, 기본적으로 공부해 나가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컴팩트하게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수학을 사실 파다 보면 점점점 부족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95% 이상 된 것 같긴 한데 5%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하다가 기초수학이 너무 늘어져 버리면 다음 커리로 넘어가는 미적분학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마인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컴팩트 앤 퍼펙트 약간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고요. 모순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컴팩트하면서도 퍼펙트하게 공부해 나가는 방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체감하시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 편입수학의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진도에 너무 영향을 받으시면 이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인 편입수학을 공부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딱 컴팩트하게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내용들이 다 공부하는데 뒷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충 넘어갈까? 어려운데 넘어갈까? 귀찮은데 넘어갈까? 진도가 늦었는데 넘어갈까?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건너뛰진 않지만 시간 낭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성실하게 매주 정해진 양만큼을 진도를 나가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저랑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의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강의 중에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여기는 이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빡 집중해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늘어지면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등등 제가 세세한 얘기들을 많이 드릴 텐데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태도와 습관이 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초수학을 통해서 기초를 다 다지고 학습한 태도도 잡고 컴팩트 앤 퍼펙트가 뭔지도 이해하신다면 이게 끝났을 때 비로소 미적분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첫 걸음이 기초수학이고 그 부분 제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바로 미적분학에서 계속 이어서 공부할 수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